그러면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네. 그래서 정말 저기 서울에 가면은 잠깐만요. 수행 4번은요. 고정자산을 등록해라 그랬습니다. 자, 위에 있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요. 위에 있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조금 전에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를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컴퓨터를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인 비품으로 우리가 분계를 해놨고, 이 비품은 고정자산으로서 앞으로 감가상각을 통해서 이 비용으로 이 감가상각 대상 기간 동안에 이 내용 연수 동안에 걸쳐서 비용을 안분 처리해야 됩니다. 비용을 배분한다는 거죠. 배분. 그러기 위해서는 고정자산 등록을 해가지고요. 감가상각의 계산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는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여기 세 번째 박스에 고정자산 등록 여기에 가면은 첫 번째 고정자산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거기 가셔서 여기 위에 있는 계정 과목을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요. 비품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확인해 주십니다. 자, 자산 구분에서 엔터 치면은요. 네, 전체 나오고요. 자, 밑에 코드를 입력하시는데 이 문제에서는 코드를 3002번으로 한다 이랬어요. 네, 3002 엔터. 그러면 00300이 그건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산명에다가 컴퓨터, 취득일은 2018 0915. 네, 그 다음에 방법은 정율법. 네, 정율법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취득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액에 커서가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신규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냥 취득 금액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다 입력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왜 신규냐? 취득일이 2018년도 당기란 얘기죠. 당기에 취득한 것을 우리가 신규 취득이라고 그래요. 예. 당기에 취득한 것을 신규 취득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 입력하는데, 또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은 공급가액으로 넣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까 132만 원을 입력하면 틀려요. 왜냐? 12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 자산으로, 즉 비품이 아니에요. 비품. 12만 원은 부가세 대급금으로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할 때 그걸 다른 용도로 쓸 거란 말이에요. 비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비품의 가격은 공급가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을 입력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처럼 여기 120만 원이라고 문제에서 딱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는 친절한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것만 보여주고 코드는 몇 번으로 해라, 내용 연수는 5년으로 해라, 경비 구문은 800번대로 해라, 요 세 가지만 알려주고 알아서 고정자산 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정 과목은 아까 분계할 때 비품으로 했으니까 비품 해주고, 코드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하고, 자산명 컴퓨터 내주고, 취득일은 여기 계산서에 있는 세금계산서에 있는 취득일 넣어주고, 상각 방법 알려줘야 되겠네요. 정률법. 그리고 이거는 안 알려줘요. 그러면 이거 보고 여러분이 입력하는데, 이거 입력하면 틀린다 이겁니다. 요거 공급가액을 입력해라. 자, 아직 마무리 안 했죠? 자, 정률법. 그 다음에 내용연수 여기다 5년 입력합니다. 그리고 경비구분은 800번대. 밑에 여기 800번대는 0번. 이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당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18만원. 네. 그러니까 여러분 120만 원을 말이죠. 정률로 5년을 상각하면 1년에 0.451%, 45%씩 감가상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120만 원에 45%가 18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18만 원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면 수행 4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하라는 문제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수행 5번을 가보겠습니다. 신입사원 FAT 교육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네, 현금 분개하면 맞겠고요. 교육비다 그랬습니다. 교육비는 면세 용역입니다. 면세 용역이기 때문에 발급받은 게 세금이 없는 계산서를 받았더라. 예. 그러면 세금이 없는 유형을 선택해야 돼요. 자, 교육비를 지출했어요. 매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출한 것은 매입이에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부터 확인하시고 9월 20일 아이고 여기죠. 예. 자, 9월 20일입니다. 자, 유형을 몇 번으로 해야 되느냐? 53번으로 해야 돼요. 53번 면세 매입. 네. 53번 면세 매입입니다. 교육비 지출은. 자, 품명에다가 FAT 교육. 수량단가 없고 공급가액에다가 30만원. 그러면 세액이 없어야 되고요. 거래처는 미래교육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 네,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이에요.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 네. 자, 출금전표가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에 상품 3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품명하고 여기 계정 과목이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는요, 밑에 계정 과목이 무조건 상품 아니면 상품 매출로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FAT 교육은 상품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래서 차변은 교육훈련비라는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교육훈련비. 그래서 여기 교육하고 엔터 쳐가지고 교육훈련비가 코드가 500번대, 600번대, 700번대, 800번대가 있는데 이거 회계교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825번 판매관리비로 코드를 선택해야 맞습니다. 네, 차변 30만원, 대변 30만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교육비 지출 면세 매입이었습니다. 53번 면세 매입.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256페이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이론할 때도 정리했습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매입세액을 지급하였어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을 매입세액 불공제라 하는데, 1번부터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미수령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거나 기재사항이 불분명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불분명해. 그러면 공제받지 못한다. 두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실기재했어요. 이것도 공제를 안 해줍니다. 네. 근데 사실 시험에는 1번과 2번은 여간해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3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건 시험에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흔히 이제 그 과거에 나온 문제들을 보면은 뭐 대표이사가 골프 용품을 샀다. 그런데 그걸 회사에 두고 직원들을 골프 연습하라고 산 게 아니라 자기 집에 가지고 갔다 이거예요. 그것이 이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하고 관련 없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4번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이건 진짜 자주 나와요. 이 비영업용 승용차.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비영업용 하면은 자칫하면은 회사에서 쓰지 않는 개인 자동차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개인자동차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영업용은 여기 밑에 나오죠. 운수업, 렌트카업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 거기에서 쓰는 것이 아닌 것은 다 비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업무용 승용차라고 그래요. 업무용 승용차. 업무 보는 데 쓰는 승용차. 이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승용차 사는 데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밑에 주의해 보면은 운수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여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수익 창출을 하는 승용차가 아닌 것은 비영업용이라고 우리가 분류한다 이거예요. 수익 창출이라는 거 뭐예요? 돈벌이 하는 거. 차 끌고 다니면서 돈벌이 하는 거. 아닌 것으로 8인승 이하의 배기량 1000cc 초과 승용차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에 만약에 980cc짜리 승용차를 샀다. 그건 해줍니다. 아시겠죠? 1000cc 초과만 안 돼요. 1000cc까지는 경차예요. 부가가치세법상 1000cc까지를 경차로 분류해서 매입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 업무용차, 은행 업무용차 같은 거 보면은요, 작은 승용차 뭐 새마을 금고 이렇게 인수해가지고 다니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매입세액 공제 받으려고 작은 거 쓰는 거예요. 그건 그 차에 들어가는 뭐 기름값부터 수리비 전부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경차 아니고 1000cc 초과되는 승용차 사잖아요. 거기 고치는 수리비, 기름 넣는 거 이거 공제 하나도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6번째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7번째 이것도 잘 나와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 8번째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이라는데 사업자 등록 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지만 우리가 앞에 이론 배울 때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주 저걸 칼같이 딱 적용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매입할 때 그러면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그 신청일로부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해당되는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받는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 해서 이거 매입세액 공제 못 받는구나 아니라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 달 20일까지만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다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별로 시험에 안 나와. 그래서 자주 이제 이 불공 문제로 나오는 게 비영업용 승용차라든가 접대비라든가 면세사업 관련이라든가 토지 관련 매입으로 주로 나올 거다. 자, 밑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불공제 세금 계산서로 매입이 이 불공이라는 여기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제로 입력을 하려면은 먼저 세금 계산서 해야 돼. 세금 계산서만 해당이 돼요. 그리고 10% 세금이 있어야 되겠죠. 세금 계산서니까. 그게 불공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면서 54번 불공으로 유형을 선택할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1번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2, 3번은 왜 써놨느냐? 이거는 일반 전표에 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로 지출을 했어요. 매입이니까 지출했다는 거죠. 그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도 10%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불공제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사업과 직접 관련 없어요. 대표이사가 회사 법인카드로 골프용품을 사가지고 자기 집에 갖다 놓고 써요. 그러면 이건 불공이구나 하고 매입 매출 전표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전표에 넣으세요. 일반 전표에. 불공 이런 걸 따질 것도 없어. 이거 그냥 일반 전표에 넣으면 돼요. 일반 전표에. 왜냐? 아까 그랬죠? 불공이라는 유형은 세금 계산서 매입, 요거
세금 계산서 매입만 불공이라는 유형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뭐 접대비를 지출했어요. 그래서 불공제 사유가 돼요. 아, 매입 매출 전표에 불공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아니다 이겁니다. 아니다. 그냥 일반 전표에 접대비로 그냥 세금 다 포함해서 접대비 처리하면 돼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분계를 아예 안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반 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공이라는 유형의 선택을 하는 경우는 첫째,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를 따지기 전에 먼저 세금 계산서로 발급을 받은 매입인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가 아니면 불공이라는 유형을 선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6번부터 해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자, 매출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하여 접대비구나. 액자를 구입하고 대금은 자기압수표로 지급했다. 자기압수표 현금이라고 했죠. 여러분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받을 때도 현금, 줄 때도 현금, 자기압수표는 언제나 현금이다. 기억나시죠? 당좌수표는 타인 발행한 것은 현금, 우리가 발행한 것은 당좌예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 분계를 하면 간단해요. 자기압수표니까 현금. 네. 자, 선물이니까 접대비. 그러면 야 이거 일반 전표에 넣어야 되나? 보니까 세금 계산서예요. 세금 계산서는 일반 전표에 넣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건 매입 매출 전표에 넣어야 돼요. 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선물 액자를 사고 법인카드로 결제해서 카드 영수증이 있으면 그건 일반 전표로 가. 근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의 유형을 불공으로 할 거다. 이제 정리가 됐죠? 네, 입력합시다. 자, 날짜가 9월 23일입니다. 23일 유형이 54번이에요. 54 불공. 그랬더니 불공제 사유를 넣으라고 딱 나옵니다. 자, 이거는 접대 관련 비용이라고 선택을 해주면 돼요. 9번에 있네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 딱 선택하고 선택. 네, 여기다가 액자 14개 25,000원. 거래처 황태자. 전자세금 계산서 1번. 네, 이제 분계해서 아까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라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1번 분계다. 1. 자, 밑에 출금전표에 지출했으니까 출금전표 맞아요. 대변의 현금. 그러면 액자가 상품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접대비죠? 이 액자를 선물하려고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접대비로 고쳐야 돼요. 접대 엔터. 자, 그 접대도 영업 무슨 접대비냐면은 저기에 매출거래처 접대비니까 800번대를 써야 돼요. 813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FAT 1급을 시험 볼 때는요. 전부 다 비용이 800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질 것도 없어. 800번대예요. 그런데 TET 2급 나중에 보실 때는 제조원가하고 혼합돼서 나오니까 그때는 좀 신경 쓰시고 이번에 20일 날 시험 볼 때는 전부 다 FAT 1급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무조건 800번대.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분계까지 끝났습니다. 다음에 수행 7번을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 2998cc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네, 또 외상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헤매면 안 돼요. 외상이라고 해서 전부 외상 분계하지 마시라고. 예. 퇴실 찍고 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왜 외상 분계를 안 하느냐면은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지 판매할 승용차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상품이 아니니까 이건 혼합 분계를 우리가 해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세금 계산서네요. 세금 계산서. 승용차 관련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가 없는데
세금 계산서니까 이거는 매입 매출 전표에 넣는 게 맞아요. 예. 뭐 승용차를 카드로 살 수도 있죠. 예, 법인카드로 사는 회사 있습니다. 법인카드로 샀다. 그러면 그건 일반 전표에 넣으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입력합시다. 자, 날짜는 25. 자,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 세액도 있는데 공제 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이 되니까 54번. 사유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3번 선택. 그리고 여기 그랜저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500만 원. 네. 그리고 코드는 믿음.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외상으로 구입했지만 상품이 아니니까 혼합분계. 3번 혼합분계. 여러분 또 불공 처리를 했을 때는요. 밑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분계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또 여러분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전에 액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 매입세액이 위에 부가세가 분명히 있지만 밑에 분계는 접대비 안에 매입세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매입세액을 비용 처리해버려요. 부가세 대급금이 아니다. 공제 안 받는다 이거예요.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랜저 살 때 250만 원의 부가세가 있었지만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상품이 아니죠. 자, 그랜저는 뭘로 계정가공을 바꾸느냐? 차량 운반구로 바꿔야 돼요. 차량 운반구 208번으로 바꿔주시는데 이게 만약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건이었다면 차량 운반구가 이 공급가액인 2,500으로 되고 250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으로 될 텐데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 분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부 일반 전표처럼 그냥 차량 운반구 부가세까지 다. 예. 그래서 이거를 고정자산에 등록할 때는 이거는 합계 금액을 넣어야 돼요. 왜냐? 차량 운반구 세금까지 다 차량 운반구니까. 조금 전에 컴퓨터는 고정자산 등록할 때 부가세 대급금을 뺀 공급가액으로 입력해야 돼요. 120만 원. 이거는 세금까지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했단 말이에요. 같은 자산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포함. 네.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분계가 어디 잘 됐나요? 예, 아직 덜 됐죠? 자, 차변은 이제 그렇고 대변이 뭐냐? 이거 대변은 뭘로 외상으로 했으니까 뭐예요? 미지급금입니다. 2,750만 원. 그리고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믿음자동차 확인하시고 차변의 합계 2,750, 대변의 합계 2,750 확인하시면 잘 된 것입니다. 네. 불공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했고요. 그 다음 수행 8번이 바로 고정자산 등록 문제로 연결이 되네요. 취득한 승용차 그랜저를 고정자산 등록하라 하게 됐습니다. 계정과목은 차량 운반구고 코드는 2002번이고 자, 요 기준대로 입력을 하는데 이거 보세요. 신규 취득 금액에 아까 여기 2,500이 아니라 합계 금액을 딱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여러분이 이대로 입력하면 되겠지만 이런 정리를 안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 번호 알려주고 자산명은 뭐로 한다. 삼각 방법은 뭐로 한다. 내용 연수는 몇 년이다. 이렇게만 알려주고 등록하시오 해도 여러분이 척척척 알아서 등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등록합시다. 자, 전체 메뉴에 고정자산 등록. 자, 물음표 눌러서 이번에는 차량 운반구 208번 엔터. 하나가 등록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 아래에다가 2002번 승용 7466
취득일 2018-0925 정액법 여기 9번의 번호를 1번으로 바꾸면 정액법으로 바뀝니다. 신규 여기 4번에다 입력해야 됩니다. 당기에 취득한 것은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 입력하는 거예요. 이거 부가세 포함된 금액. 내용연수 5년 여기 10번에 내용연수 5하고 엔터. 800번대는 밑에 그대로 두면 800번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고정자산 등록했고요. 이 승용차니까 또 고정자산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수행 9번을 보니까 또 연계해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라. 업무용 승용차 등록 기초정보관리에서 하면 되죠. 예, 등록을 또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가지고 기초정보관리에 네 번째인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등록. 자, 코드 102번. 차량 번호 25에 한글로 5. 7466. 그랜저. 회사. 사용.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고정자산 코드의 물음표 단추를 눌러가지고요. 7466을 여기서 골라주세요. 여기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이 물음표 단추를 눌러서 7466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여기는 메꿔집니다. 고정자산 명이라든가 취득일자라든가 경비구분이라든가 이것은 여기에서 고정자산 코드에서 그냥 가져오면 돼요. 자, 임차기간 없고요. 기초주행거리는 5km. 보험 가입 여부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보험기간 여기다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2018-0925 2019-0925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 등록까지 차량을 사면은 이렇게 할 일이 추가적인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해서 TAT 2급은 막 연계해서 문제를 내요. TAT 2급은. 근데 FAT 1급은 그냥 하나씩 끊어서 문제를 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면 10번 문제네요. 수행 10번. 광고 홍보용 사은품으로 사은품으로 지급할 마우스를 구매하고 CT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로 산 거네요, 이번에는. 카드로 샀습니다. 네. 홍보용 마우스예요. 홍보용 마우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비용 처리를 할 때는요.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면 돼요. 회사가 마우스를 에다가 막 회사 뭔가를 인쇄해서 홍보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 선전비 처리하면 됩니다. 네. 자, 광고 선전비니까 요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죠. 예. 이게 만약에 접대비 지출이면 이거는 일반 전표에 갖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광고 선전비 지출이고요. 카드 지출 그 매출 전표에 부가가치세 6만 원 있어요. 이거 공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는 30일이네요. 30. 자,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번호가 몇 번이죠? 57입니다. 57. 자, 카드사 선택합니다. 카드사. 네, 물음표 눌러서 CT카드 확인. 품명은 마우스. 수량 단가 모르고. 자, 카드는 언제나 공급가액에다가 합계를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0만 원이 아니라 66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60만 원, 6만 원이 분리가 되고 합계의 66만 원이 나타납니다. 자, 거래처는 마우스를 어디서 샀어요? 현웅 컵나라. 이건 전자세금 계산서가 아니니까 비워두고 가야 돼요. 예. 전자입력하면 안 돼요. 방향키로 그냥 비워두고 가세요. 자, 분계는 카드 결제니까 4번 분계하면 됩니다. 카드 분계. 자, 그리고 꼭 계정 과목 다 하나씩 확인하고 가야 돼요. 자, 마우스를 외상으로 했으면은, 아니 카드로 샀으면 미지급금, 거래처는 시티카드 맞아요. 현웅 컵나라에는 돈 증거입니다. 그러나 66만 원이 나중에 시티카드에 한 달 있다가 이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미지급금이에요. 외상 매입금이 아닙니다. 마우스가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맞죠? 자, 요 6만 원 공제 받아야 되니까 부가세 대급금 자산 처리합니다. 매입 부가세 6만 원 부가세 대급금 자산. 그리고 60만 원이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우스가 상품이 아니죠. 우리는 지금 패션 회사인데 이게 광고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계정 과목을 고칩니다. 광고 선전비 833번. 여기까지 잘 고쳐야 돼요. 광고 선전비.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네, 우리가 매입 관련해서도 아주 다양한 상품 외의 다양한 매입에 대해서도 또 오늘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매입 매출 전표의 거의 모든 것을 오늘 알았어요. 네, 더 연습은 필요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오늘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부터는 수행 결과,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혼자 책을 보면서 공부할 때는 요거 수행 결과를 쭉 훑어보면, 아, 맞아, 내가 그때 학원에서 할 때 이렇게 했었지. 요거 쭉 눈으로 훑어보면 이게 실습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안 그려졌다 그러면 좀 실습을 좀 더 해야 돼. 그려집니다. 자, 263페이지에 수행 팁을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63페이지에 수행 팁은 무슨 내용인가 볼까요? 이렇게 나오죠. 매입 유형은 51번 과세 매입하고 53번 면세 매입하고 54번 불공 매입하고 57번 카드 매입 범위에서 출제됩니다. FAT 1급만. 그 다음에 매입전 표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시험에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는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하시오. 이거 아까 매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여기에 뭐 특별히 새로운 정보는 없네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제4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지금 매입 매출 전표는 거의 다 해봤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지금까지 입력한 매입 매출 전표를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비롯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 이런 부속 서류들을 우리가 한번 조회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표 작성한 걸로 해서 이런 서류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부가가치세 서류들을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